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배신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늘 곁에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픈 진실 중 하나입니다. 바로 배신은 가까운 곳에서 온다는 것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인생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깊이 아프게 하는 것은 낯선 사람이 배신이 아니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친구, 오랜 동료, 믿었던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는 2500년 전 플라톤부터 쇼펜하우어까지 위대한 철학자들이 남긴 경고를 통해 이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고 있는 60대 박상철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30년 지기 친구 김 씨와 함께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했어요. 둘은 군 복무 시절부터 함께한 중마고우였습니다. 서로의 가족을 가족처럼 여기며 수익과 어려움 모두 반반씩 나누어 왔죠. 형, 우리 이렇게 평생 함께 하자. 김 씨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박 씨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30년이나 함께한 사이인데 무엇을 의심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형 전자제품 회사와의 중요한 독점 계약건이 생겼어요. 성공하면 1년 매출이 2배가 될 만한 큰 건이었죠. 박 씨는 김 씨에게 함께 준비해서 계약을 따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박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김 씨가 박 씨 몰래 그 회사를 찾아가 단독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박 씨의 아이디어와 준비 자료를 모두 가져가서 말이에요.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 미안해. 기회가 와서 나도 살아야 하잖아. 3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어요. 박 씨는 몇 달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건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회의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30년 동안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거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플라톤은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경고를 했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그 거리가 가까웠던 만큼 깊다. 제가 보기에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진실입니다. 믿음과 애정이 깊을수록 깨질 때 그 파괴력은 몇 배가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플라톤은 인간의 마음을 동굴에 비유했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동굴 안에 살고 있고 진짜 친밀한 관계란 서로의 동굴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깊은 곳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약점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상처는 표면적인 관계에서 받는 상처와는 차원이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스승 플라톤의 이 통찰을 이어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는 또 다른 자아다. 그렇기에 친구의 배신은 자아의 분열과 같다. 바로 이거예요.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유독 아픈 이유는 그것이 나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5세 이미영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면서 같은 동의 주민 정 씨와
절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집 열쇠까지 맡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이 씨에게 정 씨는 친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언니, 우리 아이가 요즘 사춘기라 힘들어요. 아, 우리도 그랬는데. 이렇게 해봐.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20년을 채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씨는 다른 이웃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정 씨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 씨 가족의 사생활을 모두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씨 남편이 사실은 도박을 한다더라. 이 씨 딸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더라. 모두 이 씨가 정 씨에게만 털어놓았던 가족이 비밀들이었어요. 이 씨가 정 씨를 찾아가 따져 물었을 때 정 씨의 대답은 이랬답니다. 언니, 나도 모르게 그랬어. 화가 나서. 언니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났어. 2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어요. 이 씨는 지금도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이웃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제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배신이 가까운 곳에서 오는 이유가 3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째, 가까운 사람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가족, 친구, 오랜 동료들은 우리의 약점과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어떤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무너지는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이것은 마치 우리 마음이 금고 열쇠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과 같아요. 그 열쇠로 보물을 지켜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털어갈 수도 있는 거죠. 둘째,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방어를 내려요. 경계하지 않죠.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전제 조건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해요. 중세시대 가장 견고한 성도 내부에서 문을 열면 쉽게 함락돼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방어막이 사라져요. 셋째, 오래된 관계일수록 경계심이 사라져요. 5년, 10년, 20년.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설마 이 사람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이 습관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안주함이 위험해요. 사람은 변해요. 상황도 변하고요. 20년 전에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이 3가지 이유가 합쳐져서 가까운 곳에서 오는 배신은 더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적의 화살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단검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어두운 면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관찰했어요. 그는 이렇게 경고했죠.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하지 말라. 그 깊이를 아는 자가 언젠가 그곳을 무너뜨린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쇼펜하우어는 깨달았어요. 인간의 본성에는 어두운 면이 있으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유명한 고슴도치 우화를 만들었어요.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따뜻함을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려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진정한 지혜는 친밀함과 거리 사이의 균형을 아는 것이다. 제가 또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65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예요. 김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웠죠. 엄마, 우리가 다 키워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그렇게 약속했고 김 씨는 그 말을 믿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투자했죠. 집도 팔아서 자녀들 결혼 자금과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었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는 생각에 뿌듯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기 시작하자 상황은 달라졌어요. 자녀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어요. 엄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엄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엄마, 형이 돌봐드리면 되잖아요. 김 씨는 병원에 혼자 다니고 명절에도 혼자 지내요. 가끔 찾아오는 자녀들도 용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예요. 김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지? 내 자식들이 이럴 줄 알았다면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받는 배신, 이보다 더 아픈 배신이 있을까요? 동양 철학도 이런 통찰을 담고 있어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까운 자의 칼날이 더 깊이 들어간다. 이는 방심함 때문이니 군자는 친소를 막론하고 예를 지켜야 한다. 여기서 예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 예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선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공자도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가르침을 남겼어요. 친구와의 사귐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한다. 가까움이 반드시 진실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히 논어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충어는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 이롭고 아첨하는 말은 귀에 달콤하지만 해롭다. 진짜 가까운 사람이라면 달콤한 말보다는 쓴 소리라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가까우니까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제가 관찰해본 바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익숙함이 주는 안일함이에요. 어차피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미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뭘. 이런 생각들이 작은 배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둘째, 감춰진 질투와 경쟁심이에요.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를 더 자세히 비교하게 돼요. 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더 잘 되면 질투심이 생기기 쉬워요. 나보다 못하던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돼? 이런 질투심이 쌓이면 언젠가는 폭발해요. 그리고 그 폭발의 대상이 바로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셋째, 변해버린 우선순위예요. 사람은 변해요. 젊었을 때는 우정이 가장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계, 가족, 성공 등 다른 가치들이 우선순위에 올라와요. 그러면 과거의 관계는 뒤로 밀려나고 때로는 방해물로 여겨지기까지 해요. 옛날 일은 옛날 일이야. 지금은 현실이 중요해. 이런 변화를 솔직하게 말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거나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미리 알 수 있는 신호들이 있을까요? 제가 관찰해 본 결과 몇 가지 신호가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관심 증가예요. 평소보다 갑자기 연락이 많아지거나 지나치게 친절해질 때 주의해야 해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신호는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거나 재정 상태나 계획에 대해 캐묻기 시작하면 경계해야 해요. 세 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자주 한다면 언젠가는 당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신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거예요. 작은 약속부터 어기기 시작하는 것은 큰 배신의 전조일 수 있어요. 신뢰는 작은 것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다섯 번째 신호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대화할 때 눈을 피하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첫째, 친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친밀감은 아니에요. 둘째,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판단하세요. 아무리 믿는 사람의 조언이라도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해야 해요. 타인의 이익과 내 이익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요. 셋째, 가까움과 신뢰를 동일시하지 마세요. 오래 알고 지낸 것과 믿을 만한 것은 다른 문제예요. 시간이 사람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넷째, 정기적으로 관계를 점검하세요. 관계도 건강검진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변화, 내 변화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조절해야 해요. 다섯째,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세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명확한 경계가 중요해요. 여섯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은 대부분 맞아요. 일곱째, 의존하지 마세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해요. 여러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덟째, 변화를 인정하세요. 사람은 변해요.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해요.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관계를 조정해야 해요. 아홉째, 감정과 이성이 균형을 유지하세요. 감정만으로 판단하면 위험해요. 때로는 냉정한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해요. 열째, 자립심을 기르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누구에게도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죠. 끝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불신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일 뿐이에요. 대신 지혜롭게 사랑하고 현명하게 믿으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오늘 하루 당신의 경계는 안전한지 돌아보세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현명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